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말을 꺼내는 게 어려운 이유는 영어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영어로 말을 처음 꺼내는 그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입이 열리지 않는 것 뿐인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간단한 수준의 문법만으로도 충분히 긴 문장을 만들어서 외국인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들 여행 가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일상에서 외국인을 대할 때 갑자기 머릿속이 좀 새하얘졌던 경험 분명히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절대 영어를 몰라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말을 처음 꺼내는 규칙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규칙만 조금 연습해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듯 얼마든지 긴 문장을 만들어서 외국인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영어로 말문을 트이게 만들어주는 3가지 규칙을 알려드릴 건데요. 말을 처음 꺼낼 수 있게만 된다면 긴 문장을 말하는 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규칙.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항상 같이 다닌다. 한국어와 정말 차이가 크고 영어에서는 꼭 지켜줘야 되는 규칙입니다. 자, 한국어 문장으로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친구랑 도서관에서 공부했어. 뭐가 빠졌죠? 누가 했는지가 빠졌습니다. 내가 했는지, 너가 했는지, 그가 했는지, 그녀가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국어에서는 문맥으로 파악을 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누가 했는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규칙, 주어와 동사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건 주어를 무조건 언급해줘야 된다도 맞는데 한국어는 어제 친구랑 도서관에서 했다가 뒤에 나와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I studied 동사가 주어 바로 뒤에 같이 항상 같이 다닌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말할 때 항상 주어를 먼저 말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I, you, he, she, studied 이런 식으로 주어를 먼저 말하고 그 뒤에 동사를 바로 얘기해야 된다 라는 규칙을 알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랑 동사를 먼저 뱉기만 하면 절반 이상 성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어랑 다르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어에서는 주어를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동사가 맨 뒤에 온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 근데 영어에는 비동사라는 게 있다는 말을 분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말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비동사라는 것도 주어랑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I am, you are, he is 이렇게 각각의 주어에 해당하는 비동사들이 있는데 이거의 축약형도 존재하고요. 근데 일반 동사랑 다른 게 뭐냐면 비동사 뒤에는 동작보다는 정체나 상태 혹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온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I am a boy. She is smart. He is at the library. 그래서 결론은 일반 동사와 비동사는 동작이냐 아니면 정체나 상태를 표현하냐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첫 번째 규칙은 주어를 말하고 동사를 꼭 말해줘야 된다. 그래야 입이 트일 수 있다. 이게 선행되어야 그 다음 규칙들로 넘어가면서 문장을 길게 만들 때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갈 건데 첫 번째 규칙과 약간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규칙은 주어랑 동사가 항상 붙어있다였는데 두 번째 규칙은 주어랑 동사가 살짝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동사와 전면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오케이, 조동사는 뭔지 들어봤는데 전면구? 아니 그게 뭔데? 벌써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자, 우선 조동사 먼저. 조동사는 돌 조자를 써가지고 동사를 돕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I study가 아니라 I can study, 공부할 수 있다. I will study, 뭐뭐 할 것이다. I have to study, 공부해야만 한다. I may study, I might study, 공부를 할지도 모른다. 동사 앞에다가 가능이나 의무 같은 이런 말의 맛을 더해주는 조미료 같은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동사의 앞에 항상 붙는다고 했어요. 주어와 동사의 사이니까 주어랑 동사 사이가 조금이지만 멀어졌네요. 다음은 전면구. 자, 전면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면구 이렇게 불러요. 전면구는 뭐냐? 흔히 장소나 방법, 시간 같은 친구들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한국말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에서는 명전구예요. 명사, 전치사, 구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전치사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조사.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학교에서, 친구랑, 5시에. 근데 영어에서는 전치사, 명사니까 전치사가 앞에 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친구들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이 정도만 말해도 생각보다 꽤나 그럴듯하게 외국인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문법을 많이 쓰지 않아요. 일상 대화에서. 물론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 지금 레벨에서는 이 정도만 활용할 줄 알아도 굉장히 그럴듯한 소통을 친구랑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조동사 문장들 먼저 간단하게 예문 만들어 볼게요. She can speak English. 그녀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단순히 영어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라고 말의 맛을 조금 더해줬네요. They will travel next month. 그들은 다음 달에 여행할 것이다. 미래 느낌이 나죠 지금. He might dance tonight. 그는 아마 춤을 출 거야. 추측.
가능성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네요. You have to study hard.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한다. 약간의 의무 느낌? 조동사 문장들 주어랑 동사 사이에 뭐가 들어와서 조금 멀어졌어요. 자, 그 다음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때문에 주어랑 동사가 멀어지는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국어로 치면은 그 건물 안에 있는 여자는 나의 동생이다. The girl in the building is my sister. 자, 한 문장 더. My friend from high school is happy. From high school 때문에 주어와 동사 사이가 또 멀어졌네요. 여기까지 두 번째 규칙. 자,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이제 앞부분 했어요. 그쵸? 앞부분 했으니까 이제 뒷부분을 똑같이 전면구를 활용해서 말해주면 돼요. 제가 앞에서 이미 조금 했는데 I studied. 나는 공부했다. 이번에는 장소까지 넣어볼게요. I studied at the library with my friend yesterday. 이 순서를 외우시면 됩니다. 어떤 순서냐면 장, 방, 시. 장소, 방법, 시간의 순서예요. 뒤에 나오는 부가적인 요소들은 장소, 방법, 시간의 순서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과 한국어랑 다르게 뒤에 오는구나. 한국어는 앞에 와요. 나는 도서관에서 친구랑 어제 공부했다. 이 사이에 옵니다. 주어랑 동사 사이에. 근데 영어는 첫 번째, 두 번째 규칙에서 말했듯이 주어랑 동사가 같이 있거나 아니면 조동사나 전면구 같은 이런 문법들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문법들을 활용해서 떨어져 있거나 이게 끝난 다음에 어디서 그리고 방법이라고 하면 누구랑 어떻게 이런 거겠죠. 그리고 언제 했는지 이런 친구들, 장방시 친구들이 뒤에 나온다. 그저 부가적인 내용들을 붙여줄 때 장방시의 순서를 기억하면은 말할 때 훨씬 편하게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순서 장방시를 기억해 놓으면 생각보다 장소 먼저 말하고 방법 말하고 시간 말해야지. 나도 모르게 그냥 말해버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예문으로 쓰고 있는 I studied at the library with my friend yesterday. 뭐 이 정도 난이도의 문장이 꽤 길어요. 절대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꽤나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문장인데 우리가 이 영어로 말할 때 필요한 세 가지 규칙을 다 알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쉽게 잘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세 가지 규칙을 다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규칙에서 배운 구조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일단 주어가 나와야겠죠? 주어 다음에 전면구가 수식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얘네는 선택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도 나올 수 있겠죠. 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장방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구조만 알아도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대화하거나 여행 가서 하거나 일상에서 만나는 정도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배운 이 구조를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같이 연습해봐야겠죠? Speaking drill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The students will finish their project at school with confidence on Thursday. The students will finish their project at school with confidence on Thursday. The man with the red hat is happy at the bus stop with a smile every day. The man with the red hat is happy at the bus stop with a smile every day.